그 요즘 영화 1987이 화제지 않습니까? 이제 올해가 그 박종철 열사가 이제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당하다 사망을 한 지 31주기가 됐고 또 이제 작년 말에 영화 개봉하면서 굉장히 또 31년 만에 다시 화제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신문이나 인터뷰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주로 그 당시 피해자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고문 사실을 바깥에 알리게 된 그 과정에 개입이 돼 있던 어떤 의인들이죠. 그렇죠. 뭐 영화에서 하정우 씨가 맡았던 최한 검사라거나 아니면은 그 이부영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이제 인터뷰가 나왔는데 최한 검사는 생각보다 많이 의인은 또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이제 그렇게 또 알려졌죠. 그 영화라는 게 또 이제 확 다시 환기를 시킨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뭐 이제 하정우 씨가 또 열연을 또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많이 그렇게 알려져서 많이 의인처럼 알려졌지만 실제 당시에는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공안 수사를 계속 또 했던 사람이고 원래 본업이 그런 대학생들 잡아들이는 역할이었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이제 어떤 평가는 좀 냉정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이런 얘기도 있는데 최한 검사한테 당했던 그렇죠. 제 주위에 우리 같은 또래거든요. 아, 그렇죠. 그 친구들이 야 이게 당한 사람들이 얼만데 그거 영화에서 미화된 장면 갖고 너무 최 검사를 띄운다. 근데 뭐 어쨌든 그 박종철 사건을 밖으로 끄집어내고 그 부검을 해야 된다 고집을 그렇죠. 그 부분은 뭐 사실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영화에서 좀 극적 상상력이 좀 더해지다 보니 그렇죠. 뭐 그런 부분은 뭐 다시 말씀드리면 냉정히 평가가 돼야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런 분들은 그래도 인터뷰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가해자. 그쵸. 남영동 대공분실 9호실 방 안에서 실제 고문을 가했던 그리고 그들의 또 지휘선상에 있었던 경찰들에 대한 고문은 사실 지난 31년 동안 거의 없었어요. 제가 찾다가 딱 한 건 정도 찾았는데. 그 경찰도 추적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적을 해봤습니다. 뒤끝 기시네. 파야 되니까. 이분들은 추적해야 돼요. 추적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31년을 이제 베일에 쌓여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심지어 이제 개명을 했던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거 찾을 때 잘 못 찾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진짜 그럴 거예요. 그럼요. 괜히 고생했네요. 제가 5천만이 우리 가족입니다. 다음부터 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에 쫙 뿌리면 바로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소스를 얻어. 아니 뭐 해준 것도 없는데 감사하다 그래 아침부터. 든든합니다 벌써부터. 그래서 뭐 이제 찾았어요. 물론 이제 이분들을 다 찾지는 못했고요. 근황 정도만 전해 들은 분도 있고 이제 직접 가서 만난 사람이 2명입니다. 제가 그 당시 9호실 안에서 박종철 열사를 실제 욕조 안에다 집어넣어서 고문을 한 경찰관은 5명인데 이 중에 1명을 만났고요. 그다음에 이들의 지휘선상에 이제 있던 사람들 중에 또 1명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2명을 만났는데 그 먼저 뭐 지휘순으로 당시 그 지휘순 그 계급순으로 한다면 그 이제 지휘선상에 있던 그분을 만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까 해요. 지휘선상에 있던 분이 누군데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해가 더 빠르실 겁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려는 사람은 당시 남영동 대공분실의 쉽게 말해 2인자였다. 1인자는 영화상으로 제가 자꾸 설명을 합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김윤석 씨가 맡았던 박초원 씨가 1인자였고 2인자가 바로 제가 만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영화에 안 나옵니다. 안개를 피우네. 영화에 안 나와요? 영화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영화에 안 나오는 영화에 이유는 안 나온다. 이 당시 이제 박차원 위에는 그 경찰청장 당시 치안본부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박종철 열사 고문 사건을 전부 다 은폐를 했다는 의혹으로 구속이 됐어요. 치안본부장까지 구속이 됐는데 유일하게 치안본부장 지금으로 치면 경찰청장부터 그 고문에 가담했던 말단 그 경사까지 전부 다 구속이 됐지만 6명이 됐나요? 그때 5명에 2명에서 한 7명 정도 되죠. 그중에 지금 제가 얘기하려는 이 2인자라는 수사단장 전모 씨라고 하겠습니다. 전모 씨인데 이분만 구속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 영화에 안 나온 거예요. 왜 구속이 안 됐나요? 그 당시에 요사의 배경을 살짝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뭐 박초원이라거나 영화에서 굉장히 악랄하게 나왔는데 그 밑에 실제 막 고문을 가했던 이 모든 사람들은 제가 아까 그 7명이라고 그랬는데 9명 정도 돼요. 지금 생각해볼 때 당시 박종철 열사 사건으로 구속이 됐던 경찰관이. 근데 이 사람들은 남영동 대공분실이 어떤 곳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곳입니까? 거기서 있는 사람들은 아주 어렸을 때 경찰이 시작할 때부터 대공 쪽에서만 잔뼈를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뭐 영화에도 그런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 어떤 굉장히 자기에 대한 이 자부심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악랄한 면도 있었고 좀 예. 폭력적인 고문도 해야 되고 예. 그런 수사 기법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배운 사람들인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전 단장은 예. 수사단장이었는데 수사단장이었음에 불구하고 그 수사라는 지위를 경찰 생활 20몇 년 동안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 경찰에 처음 임관을 해서 경위로 임관을 해서부터 예. 경찰학교, 예. 경찰대학교 이런 데서 교관이나 교수 이런 어떤 경찰 교육하는 일에서만 아하. 계속 몸을 담고 일선에 있었고 없었던 분이네요. 경찰서장 딱 2번 나간 거 말고는 없는데 또 서장은 직접 수사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수사를 해본 적은 없는 사람이에요. 아하. 그다음에 뭐 중간에 특이하게도 당시에 마르크스를 가지고 논문을 따가지고 그 대학에서 강의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아, 약간 좌파 이론에 좀 해맑은 사람이네. 그렇죠. 본인이 좌파인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좌파를 비판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그럴래도 그걸 하여튼 공부했던. 공부해야 되니까. 네, 뭐 그래서 당시 이제 본인도 의아했다 그래요. 이제 자기는 이제 원래는 경찰대 학교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교수로 굉장히 오래 재직을 했기 때문에 네. 차기 경찰대 학장으로 거론이 됐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수사 경력도 없는데 남영동 어떤 곳입니까 그곳이 거기에 수사 단장 2인자로 딱 보내니까 본인도 의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예. 조금 당시 내가 왜 가지 하고 좀 뒷배경을 알아보니까 이게 공무만 해서는 애들이 안 바뀐다. 더 격렬해진다. 그러니까 네가 잘하니까 가서 좀 사상 교육을 시켜봐라. 이런 이제 의식화 교육을 시켜라. 그렇죠. 역의식화 교육을. 딱 그겁니다. 의식화 교육. 그래서 직접 이제 학생회장이나 뭐 간부급 정도 되는 이제 한마디로 좀 뭐 대물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잡혀오면은 직접 단장방으로 자기가 불러서 커피 한잔 하면서 마르크스주의에 대해 토론을 한다거나 어허. 이런 일을 실제로 했다고 해요. 쓸데없는 짓을 했네. 그렇죠. 근데 이분은 그거에 대한 당시에 굉장히 확신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자기는 고문을 없애려고 했다. 예. 자기는 고문을 해서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었고 특히나 자기를 보낸 이유는 고문을 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 이런 걸 고문하지 마라. 하라고 보냈기 때문이라고 자기는 생각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큰 오판한 게 학생들이 군사 독재 정권에 맞서서 민주화 운동을 한 거지. 그렇죠. 이 학생 운동을 하는 사람 빨갱이 좌파라고 인식하는 이게 잘못됐던 거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잘못된 건데 그럼요. 그 당시 정권이 기본적으로 어디에 사상을 두고 있었는지가 반공주의. 그렇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학생들을 바라보는지 드러난 대목이기도 그러네요. 하죠. 재밌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 실제로 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부임한 지 5개월 만에 박정철에서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당시에 수사에서도 그걸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 좀 혹시 박초원 씨나 아니면 그 밑에 유정방 과장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이 영화에서는 안경을 낀 배우 기억하시는 그렇죠. 분들 있을 예. 거예요. 뭐 짜장면 먹지 말라고 하정우 씨한테 도장 찍어달라고 찾아갔던 사람. 예. 그 유정방 과장 같은 경우가 이제 바로 밑에 직원이었는데 위로도 밑으로도 좀 은따 비슷한 거 당하지 않았냐. 당신 좀 따돌리고 이러지 예. 않았냐. 무시하지 않았냐.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검사들 수한테 받을 때. 검사한테. 예. 그다음에 또 실제로 부임한 지 5개월밖에 안 됐었고. 근데 또 이쪽에서는 경험이 한 번도 없으니까 어떤 실질적인 은폐에 가담을 하진 않았지 않았냐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당시 검사가. 그래서 치안본부장 지금으로 치면 경찰청장도 구속이 됐지만 유일하게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사만 받고 풀려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엔 나오진 않는데 이 사람이 박종철 열사가 사망한 거를 가장 먼저 보고를 받은 지휘관이에요. 그 어허. 1월 14일 날 이제 본인이 치안본부장실에 가서 보고할 걸 보고를 하고 그날따라 좀 시간이 남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는데 좀 아까 말씀드린 유정방 과장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와서 그 서울대생이 고문받다 사망했다. 근데 본인은 박종철 열사를 얼굴도 본 적이 없고 그냥 이렇게 처음에 잡혀왔을 때 보고서만 받았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그냥 어렴풋이만 알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순간적으로 이건 이제 큰일이 났구나 아하. 싶어서 그 남영동의 1인자였던 박청원을 찾아가지고 뛰어들어갔는데 박초원이 그때 뭐 사적인 볼일을 보러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리를 비웠었더랍니다. 예. 그래서 다시 치안본부장실로 가서 보고를 하고 뭐 모든 일을 해결을 하고 그 과정에 자기가 이건 나는 이제 공직 생활은 끝났다 싶어서 사표를 탁 던졌다. 예. 라고 이제 당시 영화에서는 상황을. 고 박천희가 자리를 비운 대목이 그렇죠. 어딥니까 그 휴전선 망향단 망향단에서 이제 그 고향에 있는 북에 있는 고향에 그렇죠. 있는 고향에서 이제 희생당한 부모님들 그렇죠. 참배를 하는 그런 대목이었죠. 그걸로 자리를 비운 걸 나왔는데 예. 거기 보면 이제 옆에 이제 같이 항상 따라다니는 2명이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남영동에 있었던 걸로 사실은 뭐 사실은. 예,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지만 예. 뭐 그랬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공직생활은 끝났다. 나는 끝났다. 예. 이거 내가 어떻게 더 이상 끌고 가냐 해서 사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러고 나서 당시에 이제 결국 사표가 수리돼서 이제 옷을 벗은 건 1년이 지난 88년이었어요. 근데 예. 이제 87년에 사표를 던지고 직위 해제가 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본인이 서울에 있는 집을 다 처분을 해서 지방에 이제 땅을 당시에 다 처분했대. 그 당시만 해도 한 10,000평 좀 넘게 살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는데 31년이 지난 지금도 이제 85세 정도 됐거든요. 아직도 거기서 농사를 짓고 살고 어디라고요? 있더라고요. 지방인데 예. 제가 뭐 어딘지까지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바로 한 그 20분이면 찾아내요. 왜냐면 충청도 쪽이라고만. 끝나면 물어볼 거니까. 충청도 쪽으로만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그러면 마이크 꺼진 예, 상태에서. 예. 근데 하여튼 이분이 핸드폰이 없어요. 그리고 연락을 받기 싫어하는구나. 그렇죠. 세상으로부터.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예. 그 유선 번호만 있는데 이 유선 번호도 틀리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찾아갔을 때 제일 절 보자마자 딱 알더라고요. 왜 왔는지. 기자인지. 아. 왜 왔는지 아는데 첫 마디가 자기는 31년 동안 신문도 하나도 안 봤다. 근데 실제로 제가 집을 들어가서 샅샅이 봤는데 신문이 진짜 없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신문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가 또 인적이 정말 없는 시골이에요. 근데 되게 심심할 법도 한데 혼자 살거든요. 이분이 지금. 가족도 없어요? 가족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이제 딸이 와가지고 뭐 집도 좀 치워주고 하는 거.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일주일에 한 번 딸 오는 날이 낙이라고. 근데 그 이외의 시간에 이제 부인도 6년 전에 사별을 하면서 그 시골에서 이제 산 중턱에서 혼자 살아가는데 신문이 진짜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핸드폰도 없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자 그런 소소한 일상도 중요하지만 네. 본인이 어쨌든 그때 수사 라인은 없었지만 잘못했다. 네. 뭐 좀 뉘우치거나 뭐 이런 기색이 있던가요? 이렇게 사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느낌은 오네요. 네, 그러니까는 자기가 31년 동안 물론 이제 본인이 직접 고문을 하지는 예. 않았지만 어쨌든 그 직속 지휘 선상에 있던 단장으로서 예. 수사 단장이 뭐 사실 수사 지휘하는 자리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걸 막지 못했던 거, 그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고문을 하지 말아라 말하지 못했던 거,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를 안 한 적이 없다. 그리고 30년 동안. 예, 이렇게 차라리 이분이 낫네요. 나는 기독교의 품으로 회개하고 이제는 뭐 그거보다 전도하고 낫죠. 살면서 네. 하는 이근환이나 그렇죠. 얼마 며칠 전에 그 성추행의 주범 안태근이나 그렇죠. 안태근 무슨 그 교회에서 안수기도인가요? 뭐 그거 받으면서 아주 제가 이렇게 핸드폰을 컴퓨터 찢어버리고 싶다니까요. 아니, 당사자한테는 사과 한마디 안 하고. 그럼요. 교회 나가가지고 사과하는 게 그게 저는 무슨. 아니 사과하는데도 참 뭐 안수기도 하는데도 뻔뻔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분 옆으로 딱 얘기하면서 건방지게. 대부분 이제 가해자들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예. 그나마 이분은 그 지난 30년 은둔 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세상에 지은 죄, 고문을 그렇죠. 막지 못한 죄. 네. 뭐 그거를 이제 뭐 참여하는 길이 하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저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예. 물론 이분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일이 터진 이후의 삶은 뭐 은둔 생활을 했고 그다음에 마을 사람들도 심지어 그 동네로 이사 간 지 20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나마 세상에 자기가 사죄하는 의미가 은둔 생활을 하는 그렇죠. 것으로서. 사라지는 것, 세상과 사라지는 것. 단절하는 것 자기가 그거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다른 가해자를 만나본 사람 있나요? 이 사람 이제 영화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예. 실제 그 당시 방 안에서 예. 박종철 열사를 고문했던 아하. 당시 경사 계급을 가졌던 예. 경찰관 강진규 씨입니다. 강진규 씨. 그 영화에서 누구냐면 예. 그 기억하실 거예요. 처음에 두 명이 이제 꼬리 자르기식으로 잡혀 들어가잖아요. 예. 한 명이 박휘순 씨가 열연했던 조한경 예, 좀 당시 밀죠. 단장이었죠. 예. 그 방 안에 제일 팀장이었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교도소에서 부모님이 면회오는 장면이 막 울고 나오는데 그러잖아요. 울면서 난 여기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잘 예, 모르고. 저는 뭐 옆반에서 지원 나왔을 뿐이고 예. 전 다리만 잡았어요. 예. 뭐 다리 잡는데 막 하다가 뻥거도 차니까 제대로 안 잡아 임마 뭐 그러면서 그렇죠. 야단 맞는 그런 뭐 대목도 애국가 있었죠. 부르고 예. 그 사람인데 아하. 먼저 사실관계는 잡자면 이 사람은 다리만 잡은 사람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가입한 사람. 당시 재판 기록을 보면 이 사람 머리를 실제로 잡고 물속에 이제 집어넣었던 역할도 했던 사람이고 이 자식이 다리하고 머리하고 구분도 못해 있는. 그 이제 자식이. 영화적 상상력으로 네. 이제 나온 건데 그 저희가 요 강진규 씨는 만나기도 했고 지금까지 세상에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그 당시 구속되자마자 예. 사실 억울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옆반에서 이게 진짜 지원만 나왔던 상황인데 예.
본인이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예. 실제 그 사건을 담당했던 반의 형사들은 구속이 안 되고 예. 그러니까는 억울했겠죠. 그래서 31년 전에 교도소에서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기 전에 비망록을 작성을 합니다. 어허. 그 교도관이 넣어줘요. 종이하고 펜을. 아하. 그때 이 사람들은 편지 하나 보내는 것도 법무부 허가받고 보냈어야 된다고 그러면 제가 하더라고요. 그때 살았잖아요, 감옥에. 그러셨죠. 예, 요거보다 한 2, 3년 전에 살았죠, 저는. 그러셨죠. 예. 영등포 교도소에서 있었던 예, 저는 일인데. 성동구치소. 잘하시겠네요. 그러면은 그 집필 허가를 받아요. 집필 허가. 그런 게 있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 요즘이랑 좀 많이 다른 것 완전 같은데. 틀렸죠. 연필과 종이. 근데 이 사람들은 또 특히 양심 선언할까봐 고문 경찰관 왜냐하면 꼬리 자르기로 그렇죠. 2명만 예. 구속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더 감시를 받았다고 예. 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교도관이 맨날 억울하다고만 하니까 그렇게 억울하다고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자살 위험자로 분류가 돼서 특별 관리를 받고 그러니까는 뭐가 그렇게 억울하냐 사람 죽여놓고 그때 계속 난 안 죽였어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교도관이 그럼 한번 써봐라 하면서 종이랑 펜을 넣어줬더니 10페이지로 썼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당시 그 박종철 열사를 어떻게 고문했는지도 자세히 쓰고 고문경찰관이 더 있었던 점도 써놨거든요. 근데 이 강진규 씨 같은 경우도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굉장히 취재진을 피합니다. 예. 그 당시에 분들이 다 살아있는데 자기 혼자 나서서 인터뷰하고 할 수도 없고 예. 자기도 그 이유를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살고 있었는데 그 인터뷰를 하고 이러는 건 좀 부적절하다. 근데 예. 그러면서 한마디 한 게 제 기억에 남는 게 당시 자기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고 그게 나라를 위하는 길이고 그게 애국을 하는 길인 줄 알았는데 그 자기의 신념과 세상이 하루아침에 붕괴가 됐다. 요즘 말로 하면 멘붕이 왔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 일이 있으니 국가에 대한 경례도 안 한다. 그러면서 국가 지도자가 바뀌니까 세상이 바뀌지 않느냐. 자기는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물론 요건 이제 현 정권의 아부성 멘트는 아니었어요. 예. 그냥 얘기를 했는데 근데 실제 그 총책임자인 전두환 씨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참 씁쓸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그래서 좀 뉘우치거나 그러진 않던가요? 뉘우친다 말을 하죠. 뉘우친다 말을 하고 그 자기가 역사의 죄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역사의 죄인이 무슨 이제와서 할 말이 있겠느냐 하면서 인터뷰는 안 하겠다. 자기가 어제까지 갖고 있던 가치가 좀 붕괴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뉘우침의 한 표현이었네요. 그 당시에 그래서 실제로 자살 위험자로 분류가 돼서 교도관이 특별 관리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이유가 아마 그런 심리 상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직접 들었습니다. 가해자들 만난 소감 좀 어땠었나요? 그 아까 말씀 미리 드렸는데 그 사실 이 가해자들 결코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잘못했습니다. 예. 본인의 자유의지로 선택한 일이었고 잘못했는데 그 당시 사실 그걸 총지휘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국을 만들어간 건 사실 당시 군부 독재 정권 그렇죠. 그리고 정권의 수장은 전두환 씨였는데 사실 뭐 그 사람들은 지금 뭐 다 잘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아직도 뭐 회고록도 써내고 있고 뭐 지금도 이 거짓말까지 섞어가면서 팩트가 아닌 사실을 섞어가면서 당시 정권을 정당화한다거나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뭐 전두환 씨 29만 원밖에 없다고 하지만 뭐 사실은 그렇지 않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 이때 고문 경찰관으로 이렇게 구속이 되고 했던 사람 중에 지금까지 이 번듯한 삶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점은 참 알겠습니다. 씁쓸하게 다가왔습니다. 예. 자, 판다 브리핑 SBS 김종훈 기자님 인사하시고요. 감사합니다.